성진 메디컬 센터라고 쓰인 간판은 이곳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재벌병원임을 한눈에 알려주었죠. 김순애 할머니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회색 카디건과 오래된 면바지를 내려다보았어요. 허름한 옷차림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지만 이미 예약을 했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동문을 통과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를 반겼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한 간호사가 순애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허리가. 요즘 자꾸 아파서 왔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진료과는요? 정형외과. 예약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장님이 직접 진료하시는 날인데 괜찮으실까요? 순애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병원장님이요? 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만 진료를 보시거든요. 운이 좋으시네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빈정거림이 묻어 있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고급 명품 가방을 든 여성, 비싼 양복을 입은 남성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순서를 조용히 기다렸죠. 김순애 환자분. 간호사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 할머니는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에는 성진 메디컬 센터 병원장 성민우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순애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눈을 들어 병원장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38, 아니 39쯤 되어 보이는 얼굴. 그리고 그 이름표. 성민우. 혹시 내 아들? 순애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원장은 무심한 듯 물었어요. 순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자꾸 아파서. 진료가 진행되는 내내 할머니는 병원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눈매, 코의 모양, 입술 라인까지. 갓 태어났을 때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일주일 드시고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병원장은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어요.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까지 병원장은 할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애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만난 아들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 떠났으니까요. 할머니는 처방전을 꼭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또 보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이후 순애 할머니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성진 메디컬 센터를 찾았어요. 늘 정형외과 진료를 예약했고 무릎이 아프다는 같은 이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무릎 통증은 있긴 했지만 그것이 본래 목적은 아니었죠. 그저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였어요. 김순애 환자분, 오늘도 무릎 통증으로 오셨나요?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알아보는 직원들도 생겼어요. 네, 아직도 좀 시려워서요. 할머니는 익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관절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간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며 순애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제법 익숙해졌어요. 첫 방문 때와 달리 이제는 병원의 구조도 알고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졌죠. 김순애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민우 병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김순애님. 무릎은 어떠세요? 아직 좀 아프네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우 병원장은 할머니의 무릎을 검사하며 말했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나요? 네. 빼먹지 않고 잘 먹었어요. 사실 약은 정말로 잘 먹었어요. 아들이 처방해준 약이니까요. 관절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노인분들은 특히 정기적인 체크업이 필요하시죠. 민우 병원장의 말투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검사하는 그의 손길이 할머니의 무릎에 닿을 때마다 순애 할머니는 눈물을 참기 위해 애써야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록 민우 병원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무릎은 찬 기운에 더 민감하거든요. 약은 계속 같은 걸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우 병원장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병원장이 잠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매달 오시는 걸 보니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오시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나이 들면 아픈 곳이 많아서. 그리고 선생님 진료가 좋아서 계속 찾게 되네요. 할머니의 대답에 민우 병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면서 순애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매달 이렇게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거의 40년 전 그 집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울던 순간. 이 집에서 당신도 그 아이도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발, 아이만이라도. 그날 순애는 무릎까지 꿇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순애 할머니는 약봉투를 꼭 쥐었어요. 이제는 이것이 아들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비록 민우 병원장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가끔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작은 월세방에 도착한 할머니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민우의 사진이었어요. 병원에서 찍어 간직했던 유일한 보물이었죠. 내가 정말 잘 자라서 기쁘구나.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진료일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비록 아들은 자신을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다시 병원을 찾은 순애 할머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릎 통증으로 내원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 할머니는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이 굳어버렸죠.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은 분명했어요. 성준호, 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은. 어쩌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었어요. 준호는 병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대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뒷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순애 환자분 들어오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순애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순애 할머니가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복도 끝에서 준호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 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처방전을 받기 위해 약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준호는 곧바로 접수 데스크로 향했어요. 방금 진료받고 나가신 할머니 환자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애 님이십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사장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비서 방금 그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봐 주세요. 개인적으로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날 오후 준호의 비서는 순애 할머니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왔어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한 낡은 주택가. 준호는 그 주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오래된 주택가의 작은 월세방.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순애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의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때 우리를 두고 떠났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순애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이 눈앞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랬잖아. 애도 나도. 그 집에 발 못 붙인다고. 그래서 떠난 거야. 그 아이만이라도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허름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일하게 가져온 거예요. 병원에서 몰래 찍어서 매일 밤 바라봤죠. 침묵이 흐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 나는 내가 그냥 우리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아기를 두고 그냥 떠날 리가 없잖아. 순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는 5해 전에 돌아가셨어. 끝까지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지.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사실은 몰랐어. 민우가 그 병원 병원장인지는. 순애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무릎이 아파서 갔다가 이름표를 보고 알게 됐지. 그 뒤로 계속 가게 됐어.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 온 거였어? 순애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미안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우에게 진실을 알려야겠어. 그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순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그러지 마. 민우는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야. 40년이야, 순애야. 그 아이는 줄곧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내가 없는 생일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랬어? 우리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야.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병원에서 나눌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우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의아해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출근 전에 오라고 하시고. 민우가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내가 매달 진료하는 김순애 환자. 그분이 너의 어머니시란다.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어머니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게 아니었다, 민우야.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인한 결혼, 반대하는 할머니, 그리고 끝내 순애에게 그 집에 발 못 붙인다라고 했던 냉정한 말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민우는 충격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지금에서야? 나도 어제야 알았다. 내 어머니가 애기해줘서 말이야. 준호가 설명했어요. 그럼 그분이 매달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신 이유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널 보고 싶어서였다. 그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준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민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품어왔던 원망이 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민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은 달랐어. 집안의 장손인 내가 혼전 임신으로 대학생과 결혼한다는 게 어머니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다니.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만나고 싶어 할까요? 민우가 물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용기가 없으신 것 같아. 내가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구나. 그날 저녁 민우는 병원 기록을 통해 순애 할머니의 모든 진료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지난 몇 달간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찾아왔더군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약을 타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니. 민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보았어요. 아버지의 서랍에서 찾은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미소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민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진료일에 모든 것을 말할기로요. 다음 달 첫째 주 화요일 순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김순애 환자분 접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순애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민우를 마주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어요.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응급실로 옮기세요. 한 의사가 지시했어요. 그 소란 속에서 민우 병원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순애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가 나도 모르게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무척 약해 보였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민우가 응급실 의사에게 물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신하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눈 한 번만 떠주세요. 곧 준호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됐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인 것 같아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 순의 할머니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성 쇼크였습니다.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했어요. VIP 병실로 옮겨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순의 할머니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떴을 때 민우가 병실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우는 놀라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나. 여기가 어디니?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듯 물었어요. 병원이에요. 이틀 전에 쓰러지셨어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이제 기억이 났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흐느꼈어요.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몰라봐서. 내가 날 원망하지 않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아요.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건가요?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40년이 지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자.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VIP 병실에서 지내며 최고의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민우와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네요. 짐은 다 챙기셨어요? 민우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별로 챙길 것도 없구나.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우리 집으로 함께 가는 게 어떨까? 순애 할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해야지.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될까? 40년이나 지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함께 살아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없었던 시간을 이제라도 함께 보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만 같았죠. 정말 괜찮을까?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방도 준비해뒀어요. 민우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순의 할머니는 준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할머니는 차 안에서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쇼핑 가서 필요한 것들 다 사드릴게요. 마음을 읽은 듯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졌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며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민우가 부드럽게 등을 밀었어요. 할머니의 방은 햇빛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까지 모두 새 것이었어요. 너무 호화롭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첫날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음식이 맛있다. 순의 할머니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아, 사실 배달시켰어요. 아버지랑 저희 둘 다 요리는 못해서요. 민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내가 내일부터 밥 해줄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와 민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날 밤 순의 할머니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과 이제 함께 살게 되다니.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감탄했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 좋아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도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순애야, 음식 맛은 여전하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민우와 준호의 집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순애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해볼게요. 민우가 할머니의 손에서 주걱을 살며시 빼앗았어요. 괜찮아. 내가 하는 게 좋아.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가 되어볼게요. 민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서툴지만 열심히 계란을 깨고 밥을 푸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민우야, 계란은 그렇게 세게 치면 안 돼. 살살.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아, 이렇게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계란을 깼어요. 그때 준호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은 민우가 요리사네. 네, 어머니 대신 제가 아침 준비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도와야겠군. 준호도 앞치마를 찾아 두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비록 음식은 평소보다 맛이 없었지만 함께 만든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나들이 가는 게 어떨까요? 민우가 식사를 하며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가요. 한강공원 어때요?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갔어요. 한강공원에는 많은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쳐놓았어요. 이곳이 참 좋구나. 할머니는 강바람을 맞으며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민우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래, 우리 가족 사진을 찍자.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이제 정기 검진은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아.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이젠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 사람은 오늘의 사진을 거실에 걸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새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어머니, 이제 병원에 오실 때도 당당하게 오세요. 모두에게 제 어머니라고 소개해 드릴게요.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고 숨어 살았는지, 이제는 당당하게 아들의 어머니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고맙다, 민우야.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